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가 은퇴 연령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국민의 68%가 반대합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연금 연령 62세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영국이 66세고 독일이 67세예요. 이렇게 연금 연령이 낮은데 그것 조금 올리겠다고, 그것도 2년 올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심할까? 다른 나라들은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 연금 연령은 두 가지입니다. 법적 최소 연금 개시 연령이 62세고요. 이 나이가 돼서 풀 페이먼트를 받고 은퇴하려면은 연금을 41년 납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면은 연금 납부를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풀 페이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연금을 41년 납입했다라는 거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평생 4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세도 사실 이른 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프랑스 연금제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과 불입금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무슨 말이냐? 납입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불입액은 소득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 국민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은 사적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연금에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영미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르죠. 자,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600년대부터 있었지만은 현대적인 연금 제도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1945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연금 비전을 제시합니다. 연금 개시자에게, 은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연금 개시 연령 65세를 60세로 일거에 낮춰버립니다. 이 60세라는 것을 바꾸려고 프랑스 정부가 그 뒤로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1995년에 자크 시락 대통령이 연금 연령을 상향시키려고 했다가 정말 엄청난 시위에 휘말립니다. 국가가 마비됐을 정도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고요. 2010년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시도를 또 합니다. 이때도 시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금 개시 연령이 62세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죠. 마크롱 대통령이 62세를 64세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불입 기간도 41년에서 43년으로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인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는 것이냐. 연금 개시 연령을 고작 2년 올리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느냐. 이유는 프랑스인들이 은퇴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망을 미테랑 대통령이 심어준 거죠. 자,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생활은 은퇴 후 첫 번째 10년과 두 번째 10년으로 이분돼요. 첫 번째 10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10년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령화와 질병으로 고생해야 되고 사별을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0년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첫 번째 10년이 줄어드는 것을 못 참는 거죠. 하지만 현재 62세가 되는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85세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은퇴 후 20년도 곧 25년이 될 거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인은 은퇴 생활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은퇴 후에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는 보고서가 많아요. 금전적으로도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윤택해집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이 이제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부부가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건강도 은퇴한 후에 더 좋아진다라는 보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우울해지고 몸도 갑자기 아파지고 이런 일은 프랑스인들한테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다수의 프랑스인은 62세가 되기 전에 이미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는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자, 이 차트를 보면 50대 후반 같은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70%가 넘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비슷합니다. OECD 평균과. 그런데 60이 딱 넘어가면 여기가 프랑스고요. 여기가 OECD 평균입니다. 60대 전반인 프랑스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밖에 안 돼요. 급락하는 거죠. 60대 후반이 되면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선진국에서 조금 나타나지만 특히 프랑스인들이 노후를 즐기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는 게 보이죠. 사실 프랑스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위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 힘든 일은 아닙니다. 스트리트 폴리틱스, 프랑스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위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연금제도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프랑스 연금제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프랑스 연금제도가 당장 붕괴될 지경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는 공적 채무도 GDP 대비 112.5%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이죠. 그리고 연금의 월 불이백도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준으로 그냥 내면 됩니다. 작년에만 해도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차트가 이쪽이 프랑스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고요. 이게 우리나라 겁니다. 1950년대를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이미 항아리 모양이 됐고 우리나라는 출생자가 많아서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프랑스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2020년에 항아리가 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출생자는 더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문제를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사실 프랑스에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근로기간을 좀 연장해 놓는 것이 더 건전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데 좋다. 이래서 바꾸겠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청년 시절부터 은퇴 시점을 고대하는 프랑스 국민들은 이 2년의 근로기간 연장이 엄청난 박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일을 좋아하는 상위 10%한테만 은퇴 연령을 높여줘라. 우리는 이때 은퇴하겠다. 여기서 상위 10%라는 것은 근로소득 상위 10%입니다.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연금 기금에 또 많이 돈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프랑스 연금제도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